안녕하세요. 치과대학병원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치과의생사 윤지수입니다. 발표하기에 앞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알아보기 더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재학생분들은 혹시 저를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네, 보건대 건물 엘리베이터를 돌아서 내리면 어, 바로 보이는 저 안내문 자주 보셨죠? 저 안내문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제야 정식으로 인사드리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생사 윤지수입니다. 먼저 저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10학번으로 영산대학교 치위생학과 1기 졸업생입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을 거쳐 현재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동시에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 알려드리기 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입사를 하게 되었는지도 간략하게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는 외국인 진료소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입사 과정은 총 4단계로 서류, 인적성 시험, 1차 실무 면접, 2차 최종 면접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서류는 각종 증명 자료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고, 인적성 시험은 시간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문항은 전혀 없었으며 서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기업 인적성 문제 유형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실무 면접은 치위생 팀장님, 과장님 등 실무자 3분과 진행되었으며 자기소개서에 적힌 내용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개인적인 질문들, 예를 들자면 부산에서 살고 있는데 서울에 지낼 곳이 있느냐,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소하느냐 등을 받았었습니다. 마지막 최종 면접에서는 진료처장님, 기조실장님 등 임원급 면접관들과 대면하게 됩니다. 실무 면접보다 짧고 간결하게 진행되며 실무 면접과 최종 면접에서 빠지지 않고 받았던 질문이 1분 자기소개였습니다. 짧지만 간결하게 자기에 대해 어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한 게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진료소 업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진료소는 외국인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때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을 받지 않도록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하며 각종 보험 청구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외국인 진료소 환자의 70에서 80%가 미국이나 영어권 국적 환자였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제도와는 달리 개인이 사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직접 청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그나라는 보험을 가지고 있는 미국 환자가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 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를 받고 왜 진료를 받고자 하는지 주소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들에게 부여한 아이디 넘버를 보여주면서 이들이 얼마나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정보를 저는 미리 받게 됩니다. 환자가 이야기를 내원을 하면 사전에 제가 조사를 했던 그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범위를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진료실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진료가 끝나게 되면 보험 청구 서류를 제가 직접 작성을 하고 이 서류를 보험회사에 보내면 회사에서 병원으로 입금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역사를 직접 대동하고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또 대사관을 통해서 내원하시는 분들은
주로 대사관 직원분들과 함께 오시는 경우가 많았고 이들을 위한 후불 청구 서류 작업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외국인 진료소에서 근무하다 보면은 꼭 진료 업무에만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뭐 필리핀, 인도, 태국 등 다양한 치과대학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투어를 오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한 가이드를 해드리는 역할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특히 메일을 사용하는 문화가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 진료에 관심이 있고 준비하고 싶다면 스피킹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에 걸맞는 라이팅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참고하고 준비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외국인 진료소에서 근무하며 있었던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부산대로 이직해서 1년 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전에 계셨던 외국인 환자분께서 저에게 메일을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잇몸에 계속해서 생기는 궤양 때문에 조직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게 암으로 판정이 났고 바로 그분은 의무 기록이랑 영상 기록을 다 챙겨서 이제 미국으로 수술을 받으러 떠나셨었습니다. 뭐 그 이후로는 사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도 사실 혹시나 안 좋은 소식을 들을까 봐 무서워서 뭐 연락을 먼저 드리기도 어려운 상태였고요. 그런데 제가 오랜만에 받은 이 메일에는 수술도 잘 받았고 방사선 치료도 잘 받아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달리 애착이 가고 신경이 많이 쓰였던 환자였기 때문에 이 소식에 정말 너무 기뻤고 병원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보람 중에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케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러던 중 부산대 치과병원에서 공채 공고가 나서 그 자리에 제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입사 과정은 3단계로 서류, 필기, 최종 면접이었습니다. 서류는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각종 증명 서류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필기 시험은 전공과 영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전공 과목의 경우 국가고시 문제집을 다시 사서 여러 차례 회독을 하였고 영어는 공무원 시험 문제집을 구매해서 모의고사를 치며 문제 유형을 익히며 준비를 했었습니다.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최종 면접은 바로 집행부 임원분들과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도 1분 자기소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졸업과 취업을 앞둔 후배분들이라면 정말 멋진 1분 자기소개를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계속 사용하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현재 저는 구강 아간면 외과를 거쳐서 소아치과 진료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저의 업무는 지정된 교수님 진료 어시스턴트로 흐름을 관리하고 각종 술식에 참여합니다. 이에 따른 보험 청구, 예약 및 환자 관리, 진료실과 재료나 기구 관리 등이 저의 주 업무입니다. 부가적으로 저는 지금 QI라는 질 향상 활동에서 간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QI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진료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이나 불편감, 환자 및 의료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입니다. 제가 속한 팀의 이번 주제는 환자의 증상 및 의사의 진단에 따른 의무기록 양식을 만들어 진료의 효율을 높이고 차트 작성 및 건수를 줄이며 환자 데이터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아치과가 다른 치주과나 보철과 등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토탈 덴탈 케어, 줄여서 TDC라고 환자가 전신 마취된 상태에서 모든 치료를 한꺼번에 끝내는 것입니다.
TDC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가 전신 마취를 해도 괜찮은 상태인지 사전에 전신 검사를 해야 합니다. 혈액, 소변,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등 여러 검사 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마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야 됩니다. 전신 마취하에 모든 치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 환자당 짧으면 3, 4시간에서 길어지면 6시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수술방에서 마취과 의료진과 협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외래에서는 볼 수 없는 전신 마취 과정을 직접 보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특색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에피소드도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선천적으로 기도 협착증이 있어서 수술을 아주 어렸을 때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주사와 가스로 마취를 시킨 후 산소 공급을 위해 삽관을 해야 되는데 기도가 너무 작아서 삽관이 되지 않아 결국 치료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와야 했던 안타까웠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대학병원에서 직접 했던 혹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직접 실무를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이 많아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생소하고 낯선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대학병원은 집단이 큰 만큼 다양한 부서로 나뉘어져 있어서 제가 다른 과로 로테이션이 된다면 지금과는 또 다른 업무를 배우고 또 익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여러분들께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며 후배분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치과대학병원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라는 주제를 담당한 치과의생사 윤지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